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가을 청주 외곽 작은 마을의 밭머리에서 박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름 내내 고구마 줄기가 밭을 푸르게 덮었기에 그는 속으로 제법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잎도 무성했고 줄기도 담장 가까이까지 뻗었습니다. 아침마다 밭을 지날 때마다 올해는 괜찮겠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웃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호미로 흙을 걷어내자 손에 잡힌 것은 굵은 고구마가 아니라 가느다란 뿌리와 작은 고구마 몇 개뿐이었습니다. 박철수는 흙 묻은 손을 털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왜 줄기는 이렇게 좋았는데 밑에는 이 모양일까? 그때 옆밭에서 천천히 걸어오던 김영수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영수는 78이었고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박철수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고구마 하나를 들어 흙을 털어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위에서 대답하는 작물이 아니네. 땅속에서 대답하는 작물이네. 마침 이정숙도 바구니를 들고 밭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을이면 찐 고구마를 식탁에 올리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속이 고르게 익고 가족이 함께 나눠 먹기 좋은 고구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봄부터 준비가 달라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아무 땅에나 순을 꽂아도 되는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텃밭에서는 작은 차이가 가을의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줄기만 무성한 고구마가 아니라 땅속에서 차분히 굵어지는 고구마를 위해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철수는 한동안 고구마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름 내내 푸르게 덮였던 밭을 생각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 보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봄바람이 조금 따뜻해진 오후에 그는 다시 김영수의 밭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영수는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은 빈 두둑 앞에 앉아 흙을 손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형님, 고구마는 원래 척박한 땅에서도 잘 큰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잘 안 됐을까요? 김영수는 흙을 한 줌 쥐었다가 천천히 펴 보였습니다. 맞네. 고구마는 다른 작물보다 버티는 힘이 있는 편이네. 하지만 버틴다는 말과 잘 큰다는 말은 다르지. 사람이 밥을 조금 먹고도 하루를 견딜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박철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자기 밭을 떠올렸습니다. 잎이 무성하니 당연히 잘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는 고구마를 볼 때 잎보다 먼저 흙을 보고 줄기보다 먼저 땅속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고구마는 줄기가 푸르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고구마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이 너무 기름지거나 질소 기운이 많거나 물이 빠지지 않으면 줄기와 잎만 힘을 쓰고 뿌리는 굵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밭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땅속에서는 고구마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영수는 빈 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구마 농사는 순을 꽂는 날 시작되는 게 아니네. 그 전에 흙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는 데서 시작되네. 그러니 올해는 줄기 자라는 속도에 먼저 기뻐하지 말고 뿌리가 쉴 자리를 먼저 만들어 보세. 박철수는 그제야 지난해 자신이 너무 빨리 안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푸른 잎을 보며 마음을 놓았지만 정작 고구마가 대답해야 할 곳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봄밭의 빈 흙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가을의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삽을 먼저 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밭 한쪽 낮은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가 이미 그쳤는데도 그곳의 흙은 아직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김영수는 장화 끝으로 흙을 살짝 눌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물이 오래 머물렀지? 고구마는 물을 싫어하는 작물은 아니지만 발이 물속에 오래 잠기는 것은 참지 못하네. 박철수는 그제야 지난해 자기 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온 뒤에도 두둑 사이에 물이 고여 있었고 그는 며칠 지나면 마르겠지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 땅속의 뿌리는 숨을 쉬지 못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고구마는 땅속에서 굵어지는 작물입니다. 그러니 흙이 딱딱하거나 물이 빠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순을 심어도 뿌리가 편히 뻗기 어렵습니다. 김영수는 흙을 한 줌 쥐어 박철수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너무 질게 뭉쳐서 손에 달라붙으면 아직 기다려야 하네. 손으로 쥐었을 때 모양은 잡히지만 가볍게 건드리면 부서지는 흙이 좋네. 고구마가 들어갈 방은 푹신해야 하네. 두 사람은 밭 둘레를 따라 걸으며 물길을 보았습니다. 김영수는 먼저 낮은 곳을 찾고 물이 어느 방향으로 빠질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밭 한가운데만 보지 말고 비 온 다음 날 가장 오래 젖어 있는 자리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두둑 사이를 조금 더 깊게 정리하고 밭 바깥으로 물이 빠질 길을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박철수는 삽으로 흙을 크게 뒤집기 전에 먼저 밭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고구마밭 준비는 힘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머무는 자리, 흙이 숨쉬는 자리, 뿌리가 편히 내려갈 자리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흙을 살피고 나니 아직 순 하나 꽂지 않은 밭이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삽을 먼저 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밭 한쪽 낮은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가 이미 그쳤는데도 그곳의 흙은 아직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김영수는 장화 끝으로 흙을 살짝 눌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물이 오래 머물렀지? 고구마는 물을 싫어하는 작물은 아니지만 발이 물속에 오래 잠기는 것은 참지 못하네. 박철수는 그제야 지난해 자기 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온 뒤에도 두둑 사이에 물이 고여 있었고 그는 며칠 지나면 마르겠지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 땅속에 뿌리는 숨을 쉬지 못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고구마는 땅속에서 굵어지는 작물입니다. 그러니 흙이 딱딱하거나 물이 빠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순을 심어도 뿌리가 편히 뻗기 어렵습니다. 김영수는 흙을 한 줌 쥐어 박철수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너무 질게 뭉쳐서 손에 달라붙으면 아직 기다려야 하네. 손으로 쥐었을 때 모양은 잡히지만 가볍게 건드리면 부서지는 흙이 좋네. 고구마가 들어갈 방은 푹신해야 하네. 두 사람은 밭 둘레를 따라 걸으며 물길을 보았습니다. 김영수는 먼저 낮은 곳을 찾고 물이 어느 방향으로 빠질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밭 한가운데만 보지 말고 비 온 다음 날 가장 오래 젖어 있는 자리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두둑 사이를 조금 더 깊게 정리하고 밭 바깥으로 물이 빠질 길을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박철수는 삽으로 흙을 크게 뒤집기 전에 먼저 밭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고구마밭 준비는 힘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머무는 자리, 흙이 숨쉬는 자리, 뿌리가 편히 내려갈 자리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흙을 살피고 나니 아직 순 하나 꽂지 않은 밭이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김영수는 그제야 삽을 들었습니다. 박철수는 마음이 급했지만 김영수의 손놀림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을 긁어 올리고 다시 부수고 두둑의 옆선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형님, 그냥 숨만 꽂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두둑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김영수는 허리를 펴고 웃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방부터 치우지 않나. 고구마에게는 이 두둑이 첫 방이네. 방이 답답하면 뿌리도 편히 눕지 못하네. 고구마 두둑은 낮고 딱딱하면 안 됩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이 바로 빠져야 하고 속에는 공기가 머물 틈이 있어야 합니다. 두둑이 너무 낮으면 장마철 빗물이 뿌리 가까이에 오래 남고 흙이 눌리면 고구마가 굵어질 공간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두둑을 조금 높게 올리고 속흙은 너무 세게 밟지 않았습니다. 겉모양만 반듯한 두둑보다 안쪽이 부드럽고 숨쉬는 두둑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정숙이 바깥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직 심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구마를 키우는 것 같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심기 전의 일이 절반이라오. 두둑의 모양이 잡히자 김영수는 비닐 멀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닐은 잡초를 줄이고 흙의 수분을 지켜주지만 아무 때나 덮으면 오히려 도움이 덜합니다. 흙이 바싹 마른 상태에서 비닐을 씌우면 그 안에는 마른 기운만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순을 심어도 뿌리가 물기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가 살짝 온 다음 날이나 미리 물을 주어 흙이 촉촉할 때 비닐을 덮으라고 했습니다. 비닐은 흙 위에 덮는 이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불 밑에 온기가 있어야 하듯 비닐 밑에는 알맞은 물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박철수는 두둑을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빨리 끝내려고 대충 넘겼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고구마는 순을 꽂는 순간만 기다리는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물이 빠질 길,
뿌리가 누울 자리, 흙이 마르지 않을 준비까지 조용히 살피는 작물이었습니다.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덮을 준비까지 마치자 박철수는 창고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퇴비를 좀 더 가져올까요? 작물이든 사람이든 먹을 것이 넉넉해야 잘 크지 않겠습니까?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 마음은 맞네. 하지만 고구마에게는 너무 넉넉한 밥상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있네. 박철수는 의아한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는 좋은 마음으로 퇴비를 듬뿍 넣었습니다. 밭이 기름져야 고구마도 굵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줄기는 힘차게 뻗었고 잎은 푸르렀지만 땅속 고구마는 작고 적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자신이 키운 것은 고구마가 아니라 고구마 줄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김영수는 흙 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잎으로 자랑하는 작물이 아니네. 땅속에 힘을 모아야 하는 작물이네. 그런데 질소 기운이 너무 많으면 자꾸 위로만 힘을 쓰네. 줄기와 잎은 좋아 보이지만 정작 뿌리가 굵어질 차례를 놓칠 수 있네. 그렇다고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잘 썩은 퇴비를 무리하지 않게 쓰고 작물에 맞는 비료를 정해진 양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고구마처럼 땅속에서 굵어지는 작물은 잎만 키우는 식으로 밑거름을 넣으면 안 됐습니다. 칼륨 성분처럼 뿌리와 저장기관을 돕는 영양도 균형 있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김영수는 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혼자 짐작해서 많이 넣지 말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믿을 만한 농자재 가게의 밭 상태를 말하고 물어보게. 비료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쳐도 문제가 되네. 이정숙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결국 고구마도 너무 재촉하면 안 되는군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고구마에게 필요한 것은 과한 대접이 아니라 뿌리가 제 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밑준비라오. 박철수는 창고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처럼 퇴비 포대를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밭의 흙을 다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올해는 많이 주기보다 맞게 주는 것부터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료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박철수의 마음은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좋은 순을 사오는 날이 되어서야 밭딜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순을 손에 들기 전부터 이미 고구마 농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읍내 장터의 모종 가게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가지런히 묶인 고구마 순들이 바구니마다 놓여 있었고 박철수는 가장 길고 잎이 많은 묶음에 먼저 손이 갔습니다. 김영수는 그 손을 가볍게 막으며 말했습니다. 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네. 사람도 키만 크다고 힘이 좋은 것은 아니잖는가. 박철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김영수는 고구마 순 하나를 들어 줄기를 살폈습니다. 좋은 순은 줄기가 너무 가늘지 않고 마디 사이가 지나치게 길지 않으며 끝에 생장점이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잎은 너무 축 처지지 않고 누렇게 뜬 부분이 적은 것이 좋았습니다. 보기에는 길고 화려한 순보다 손에 쥐었을 때 단단하고 균형 있는 순이 밭에 들어가서 더 잘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김영수는 바로 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을 그늘지고 바람이 조금 통하는 곳에 눕혀두었습니다. 박철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금방 심어야 싱싱한 것 아닙니까? 김영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먼 길 온 사람에게도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네. 고구마 순도 마찬가지네. 햇볕 아래 바로 밀어 넣으면 놀랄 수 있네. 그렇다고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너무 덥거나 막힌 곳도 피해야 했습니다. 순이 잠시 몸을 가라앉히고 밭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심기 전에는 줄기 아랫부분이 너무 마르지 않게 물기를 만나게 해주면 좋았습니다. 뿌리가 아직 없는 순에게 첫 물기는 낯선 흙을 견디는 작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정숙은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구마 순도 참 사람처럼 다루네요.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밭일은 결국 살아있는 것을 맞이하는 일이요. 서두르면 편한 것 같아도 기다릴 줄 알아야 뿌리가 편히 내리요. 박철수는 그늘에 놓인 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온 즉시 밭에 꽂고 일을 끝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좋은 순을 고르는 눈, 순을 쉬게 하는 시간, 심기 전 마지막 물기까지 모두 가을의 고구마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늘에서 쉬던 고구마 순이 차분해지자 김영수는 해가 조금 기운 오후를 기다렸습니다. 박철수는 이미 밭에 나갈 준비를 마쳤지만 김영수는 하늘을 한번 보고 바람을 한번 느낀 뒤에야 순 묶음을 들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사람도 지치듯 뿌리 없는 고구마 순도 쉽게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촉촉한 두둑 앞에 앉았습니다. 김영수는 순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디를 하나씩 짚어 보였습니다. 이 마디들이 흙을 만나야 하네. 고구마는 여기서 새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중 일부가 가을에 우리가 캐는 고구마가 되네. 박철수는 예전처럼 순을 세워 꽂으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리기만 하려면 깊이 꽂아도 되지만 고구마를 여럿 얻고 싶다면 순을 너무 세우지 않는 것이 좋네. 흙과 나란히 눕히듯이 놓고 여러 마디가 땅에 닿도록 해보게. 그는 손가락으로 얕은 골을 만들고 순을 비스듬히 눕힌 뒤 부드러운 흙을 덮었습니다. 너무 깊게 묻지 않았고 끝에 새 잎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생장점이 흙에 덮이거나 비닐 속 뜨거운 공기 아래 갇히면 순이 쉽게 상할 수 있었습니다. 줄기는 흙을 만나야 하지만 새 잎은 빛을 보아야 했습니다. 흙을 덮은 뒤에는 손바닥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세게 다지는 것이 아니라 줄기와 흙 사이의 빈틈이 너무 크지 않게 맞춰주는 정도였습니다. 비닐 구멍 주변도 부드러운 흙으로 가볍게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야 안쪽에 수분이 오래 머물고 뜨거운 바람이 순 가까이로 올라오는 것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심고 난 뒤 한 달은 그냥 두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가볍게 둘러보고 비닐 구멍 사이로 올라오는 어린 풀은 작을 때 뽑아 주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새 잎이 다시 살아나면 순이 자리를 잡아가는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마르고 힘을 잃은 자리는 빨리 새 순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박철수는 마지막 순을 심고 허리를 폈습니다. 밭은 조용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순을 꽂은 것이 아니라 가을까지 이어질 자리를 하나씩 놓아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까지 심고 난 뒤 박철수는 한동안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큰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구마 농사가 순을 꽂는 손끝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 온 뒤 물이 어디에 머무는지 살피는 일, 흙이 너무 뭉치지 않게 풀어주는 일, 두둑을 높이고 부드럽게 만드는 일, 비닐 아래에 알맞은 물기를 남겨두는 일, 비료를 많이 주기보다 맞게 주는 일, 그리고 순이밭에 들어가기 전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일까지 모두 같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호미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들여다보되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고구마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일을 하네. 이정숙은 빈 바구니를 들고 웃었습니다. 가을에는 이 바구니가 조금 무거워지겠네요. 박철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꼭 아주 큰 고구마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삶았을 때 속까지 고르게 익고 식구들과 나누어 먹기 좋은 고구마라면 충분했습니다. 고구마는 서두르는 사람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을 살피고 물기를 만들고 순을 조심히 놓아준 사람에게는 가을에 조용히 대답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밭에서도 줄기만 무성한 고구마가 아니라 땅속에서 차분히 굵어지는 고구마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구마를 심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지난해의 줄기는 좋았는데 고구마가 작았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텃밭에 맞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